나 가장 힘든 건 솔직히 자기가 힘들어할 때. 아. 나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힘들어. 그러면 아씨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뭐 이런 거.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뭐 솔직히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래서 아씨 이거 태국생활 잘할 수 있을래나?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건데 아이들을 위한 단체? 그런 거에다가 후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랑 태국 반반. 저희는 오늘 방콕킴 채널의 근본 카오산 람부뜨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안 망하고 한국으로 울면서 돌아가지 않고 5만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Q&A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저희 뭐 개인적인 거, 몇 살이냐, 태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어떤 일 했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냐, 개인적인 것들도 많이 물어보시고 태국 관련된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생각보다 영상에서 술을 많이 안 먹어가지고 저희가 은근히 정보성으로 터는 영상을 많이 해서 오늘은 그냥 처음부터 먹겠습니다. 짠. 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Q&A 영상은 술 한잔하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진실성이 올라가니까 질문들을 주제별로 나눠봤고요. 최대한 리얼하게 하기 위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왔어요. 처음에는 세트 메뉴로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MBTI 아마 아실 거예요. 추론을 해보시면 비슷합니다. 저희는 사람 많은 데를 좋아하니까 E 성향이고요. 그리고 짭딱이 이렇게 보면서 주저리 떠드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N 성향. 그 대부분의 여행 유튜버 하시는 분들은 N 성향이 되게 많아요. 사담이지만. 그리고 저희 나름 솔직해서 T이고요. 그리고 전혀 안 그래 보이겠지만 저희가 계획을 엄청 합니다. 노는 거 관련해서. 저희 그치. J예요.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ENTJ고요. 그래서 싸울 때는 대판 싸우고. 비 온다. 오케이 가. 말벨라이 가. 채널의 목표와 앞으로의 방향. 심오한 질문인데요. 목표는 그냥 적당히 먹고 살 수 있게. 저희가 맞벌이니까 맞벌이 하는 거 감안해서 적당히 수익이 나오고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할 수 있고 그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방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그냥 저희가 퇴사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베타 테스트가 되는 거. 그냥 뭐 태국에서 살면 이렇겠구나. 아니면 뭐 퇴사하고 외국 가서 살면 이렇겠구나.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그냥 방향성, 지향성 뭐 그렇습니다. 연도님이 그 전에 무슨 일 했는지. 토요일에도 종종 일을 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토요일 근무가 꽤 많았던. 슬프네요. 직장인 그만두고 유튜버로서의 삶은 솔직히 좋아요. 네, 이게 뭐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가 경제적인 거에 대한 목표가 아주 높지는 않아서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내 거를 하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회사는 회사 거고 내 거가 아니니까 이거는 유튜브에 소속돼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저희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내 거를 한다는 거가. 그 다음이 다 이제 술 관련된 질문들인데 술을 많이 먹는데 건강은 괜찮은지 뭐 비법이라고 할 게 없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최소한의 영양제 잘 챙겨 먹고 아직까지 건강에 뭐 무리가 온다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평소에 당돌한 음료는 둘 다 아예 안 먹고요. 탄수화물은 최대한 조금 먹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연두님은 생각보다 점심을 많이 안 먹어요. 그래서 날씬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중에 간단한 질문은 그냥 여기다가 자막으로 넣을게요. 자막으로. 그거 참고해 주시고 술을 못 마시는 날이 온다면 어떤 낙으로 살 건지.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저의 인생의 목표 중에 하나가 늙어 죽을 때까지 술 마시는 거였는데 저희가 술 먹는 게 취미예요. 취미. 사는 낙이고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맛있는 거 한잔하고. 먹으면서. 맞아. 아마 술을 안 마시게 된다면 나는 맛있는 거를 더 찾아 먹을 것 같아. 더 맛있는 거를. 더 맛집 다니고 그런 데를 더 많이 다니겠지. 그래서 술 안 드시는 분들이 디저트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음료 같은 거. 근데 저는 만약 술을 못 먹게 되면 음료를 많이 먹겠지. 뭐 소다수라든지 뭐 차라든지 커피라든지 그쪽으로 가서
먹으면서 아마 찡야 소다수 먹지 않을까? 아니면 뭐 무알콜 맥주 먹을래요? 환율이 안정된다면 태국이 언제까지 있을 건지 이거에 대한 거는 환율이 많이 올라가도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뭐 루프탑이랑 이런 걸 포기하면 되니까 저희가 뭐 태국을 워낙 좋아해서 그리고 태국 생활은 아마 계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매년 꽉꽉 채워서 있을지 아니면은 뭐 한 1년은 태국에 있다가 뭐 한 두세 달 한국에 있다가 다시 또 태국에 왔다가 그렇게 할지. 근데 어쨌든 그러면 태국에 있는 거잖아요. 그치. 아마 가장 길게 체류하는 곳은 태국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태국에서 창업이나 뭐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여기서 뭐 장사할 생각 없어요. 없어요. 사업. 네. 제가 편의점 본사직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개인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아예 그냥 유튜브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이고 만약에 나중에 사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태국에서 뭔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안 할 것 같고요. 유튜브 말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물어보셨는데 지금은 유튜브에 올인하기도 정신이 없습니다. 아 그거 맞아. 유튜브가 아마 없어질 때까지는 유튜브에 올인하지 않을까. 그리고 뭐 저의 그냥 큰 그림? 그냥 생각은 유튜브를 최대한 길게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10만 유튜버가 되면 그 다음에 뭐 조심스럽게 다른 것들도 유튜브를 기반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그 전에는 채널을 성장시키는 게 우선이라 다른 거를 신경 쓸 겨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수준이 안 돼, 생각해보면. 안 돼, 못해요. 맞아. 벌레에 대한 거. 벌레. 아까도 막 뿌리더만. 현재 다행인 거는 집에 바퀴는 없어요. 대신 개미가 좀 있고. 근데 밖에서는 옛날보다 좀 덜 물어? 익숙해져서? 아니야, 물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미리미리 기피제를 많이 뿌립니다. 기피제를 준비를 많이 하는구나. 많이 뿌리고 항상 물리면 바를 약도 항상 챙겨갖고 다녀요. 그래서 바로바로 바르는 거예요? 바로바로 발라. 물리면 그냥 바로 발라요. 안 그러면 너무 커지고 너무 가려워가지고. 그리고 음식물을 절대 집에 두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 냉장고에 있지만 음식물 처리는 그날그날 바로바로 합니다. 한 톨도 남기지 않고. 지금도 불편하긴 한데 어느 정도 적응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태국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랑 힘들었던 거. 자긴 뭐? 나는 가장 힘들었던 거는 도착하자마자 콘도 숙소에 바퀴벌레 이슈가 가장 힘들었지. 바퀴벌레, 내 생에 가장 200마리, 300마리 막 후두둑 떨어졌거든요. 천장에서 막. 그 꿈을 아직도 간간히 꿔요. 너무 충격적이었어가지고. 가장 좋았던 거. 나는 그냥 되게 소소한 일상이 그냥 늘 좋은 것 같아. 태국에서 이렇게 야장에서 자기랑 둘이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술 먹는 거. 술 먹고 맛있는 바람 음식 쐬고 먹고 뭐. 그리고 또 유튜브가 잘 되면 또 그거대로 기분 좋고. 나는 뭐? 나 가장 힘든 거는 솔직히 말해도 되나? 뭐? 자기가 힘들어할 때 그럴 수 있지. 이게 아무래도 동남아 생활에 불편한 점이나 그치. 유튜버 생활에 불편한 점들이 남자보다는 여자한테 힘든 게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뭐 비위생적이고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제 그치, 나는 배우자 괜찮은데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막 배려해서 힘든 게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이제 여기는 힘들어. 그러면 이거 어떡하지? 그게 뭐 이런 거. 왜 그러는데 나도 이게 뭐 마음이 좋진 않으니까. 여러모로 복합적으로 안쓰럽기도 하면서도 뭐 솔직히 뭐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막. 그래서 이거 태국 생활 잘할 수 있을래나? 그치.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솔직히 맞아. 싸우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외국 생활하는 부부들은 많이 비슷할걸 아마. 남자들이 좀 더 많이 뭐 성격 차이이긴 한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 명 좀 더 프리하고 한 명 좀 더 안 그러고 이런 게 있으니까. 좋았던 거는 뭐 연두님이랑 같이 한 모든 게 다 좋죠.
갑자기 안 한다는데요? 아 맞아 먹잖아 아까 그거랑. 아 그냥 나 둘이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그냥 소소하게. 나도 마찬가지다. 그렇답니다. 아 그냥 그럼 뭐 그거 말고 만약에 뭐 하나를 뭐 꼽자고 하면 언제가 제일 좋았나? 나는 근데 요새 그냥 항상 떠오르는 하나의 장면은 끄라비 때 그냥 바다를 보면서 멍 때렸던 그 순간이 되게 또 좋긴 했다. 저도 그래요. 하나의 장면을 꼽자고 하면은 끄라비 라일레이에서 노을 지고 막 그럴 바다 때 보면서 그냥 그걸 이렇게 바라보면서 맥주 한잔 하고 뭐 이때가 좋았던 기억. 음. 그때 막 도파민 터지고 와 좋다 이거는 아닌데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되게 좋았어. 퇴사 전으로 돌아가도 방콕 다시 선택. 하겠지. 솔직히 되게 만족해요. 고민되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되게 웃긴 건데 제가 나름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자신감도 되게 있는 편이거든요. 내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생각대로 가고 있는 게 있어서 이 정도는 뭐 나쁘지 않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는 부부 관련된 겁니다. 이거 또 말하다가 막 분위기 쌓여지는 거 아니지? 여기 달달한 질문들이 꽤 있네 그래도. 썸 타던 스토리, 연애 스토리, 결혼까지. 뭐 크게 거창한 건 없어요. 남들 다 그렇게 만났지. 저희는 소모임을 통해 만났고. 저희가 이제 30대 때 팽팽 놀다가 한국 나이 39살 때 만났고요. 제가 모임장이었어요. 그렇다고 또 제가 모임을 되게 많이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그러고 여도님도 그러고 와 이러다가 결혼 못하겠다 싶어서 제가 모임을 만들었어요. 커피 모임. 이름은 커피 모임이지. 커피 먹고 이제 디프리 거하게 하고 뭐 이런 건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처음 봤을 때 저는 반했죠. 뭐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처음 봤을 때 이랬어요. 진짜 괜찮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후딱 연애하고 연애 한 1년 하고 결혼하고 그러다가 뭐 애 안 낳기로 하고 어떻게 하다가 유튜브의 세계까지 들어왔습니다. 디테일한 얘기는 나중에 뭐 컨텐츠로 한번 태국에 살고 있는데 금전적인 거나 성격이나 이런 걸로 싸우는 거. 금전적인 걸로는 싸운 게 없고요. 왜냐면 싸울 게 없어요. 저희 둘 다 막 그런 거는 근데 이게 또 모르겠다. 애가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애가 있으면은 너 왜 조회수 3만밖에 안 나와? 죄송합니다. 뭐 성격적인 부분은 둘이 성격이 비슷한 부분이 좀 많아가지고 한 번 탁 터지면 크게 싸우는 적도 꽤 많아요. 근데 그거는 초반에는 많이 그랬는데 지금은 좀 더 잦아들었고. 잦아들었다? 서로 안 건드리자 주예요. 약간 서로 그런 거는 ENTJ가 좀 세거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서로 그냥 건들지 말자 웬만하면. 근데 그거 있네. 같은 일을 하니까 조금 싸우는 게 있긴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원래 가족끼리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저희가 뭐 많이 싸우는 건 아니에요. 많이 싸우는 건 아니고 어쨌든 뭐 제가 이게 또 말이 조심스럽네. 방콕킴 채널이고 그치. 제가 메인 MC거든요. 주인장, 제가 기획을 주인장.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좀 더 푸시하는 게 있죠. 그치.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사장님인데. 이 말하니까 내가 되게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은데. 착한 사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거다. 채널 이름에 연도 들어갔어. 지금 연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주인장님이시고 채널의 모든 성격은 방콕킴님이십니다. 저는 옆에 나오는 보조 MC 같은 역할인 거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기는 하지만 어쨌든 채널별로 그런 게 있어요. 좀 남성적인 성향이냐 여성적인 성향이냐 이게 있는데 저희는 남성적인 성향의 채널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메인이고 제가 말을 더 훨씬 많이 하고 이게 부부가 같이 말을 하면 생각보다요 되게 루즈해져요. 맞아. 그래서 똑같이 대화를 하는 걸 찍어도 뭐 좀 그러긴 한데 연두님 걸 제가 많이 자르거든요. 은근히 원래 말을 별로 안 하는데 그마저도 내가 잘라. 왜냐하면은 이게 스피드 있게 빡 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길어지거든요. 그리고 흐름이 끊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원하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고 저도 동의를 했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든 예능도 마찬가지지만 메인 MC는 한 명. 맞아. 그래야 산으로 가지 않고 방향성을 잘 맞춰서 갈 수 있지 않나. 전체적인 흐름 또한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질문. 혈액형 물어보셨어. 아. 혈액형. 근데 나는 이거 두고 이런 게 왜냐면 저희가 나이를 좀 먹고 만났잖아요. 그래서 혈액형이 이제 유행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맞아. 나 자기 혈액형 지금 헷갈려. 나 몰라. O형인가? AB형인가? A형인가? B형은 아닌 걸 알거든? 제가 B형인데 나 A형. A형이야? 그렇습니다. 뭐 은근 소심해 이런 거는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나 했지. 그러니까 진짜로 근데 진짜 혈액형을 물어본 적이 없다. 나 그래서 나는 그래서 O형인가 A형인가 그랬어. 신기하네. 요즘은 MBTI. 다음이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들인데 저한테 태국 살면서 몇 킬로 쪘냐고. 찐 걸로 따지면 퇴사 시점이랑 비교했을 때 지금 비슷해요. 비슷해. 대략 맞아. 조금 낮을걸? 대략? 음. 태국에 와서 이렇게 빠졌어요 좀. 그래도 한 2, 3kg. 그 다음에 그게 슬금슬금 찌다가 지금 정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운동량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태국 올 때로 거의 다 와 갔고요. 부천 변명 같은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요즘 계속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허리가 많이. 이게 좀 그래 사실은. 좀 찌질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연두님의 패션 센스. 맞아.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옷을 진짜 좋아했어요.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옷도 좋아하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갈고 닦아진 내공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별게 없지만 내고. 그렇습니다. 미화부장의 내공. 미화부장을 한 이력이 많은 미화부장의 내공이 약간 있습니다. 나이를 나이는, 물어보셨는데 그냥 40대인 걸로. 근데 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근데 저희 영상은 계속 보셨으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사실. 되게 딱 알 수 있지. 제가 뭐 몇 년도에 뭐 했다 이런 얘기를 워낙 떠들어서 저희는 80년대 초반생이고요. 국민학교 졸업 됐죠? 이게 저희가 이거를 굳이 뭐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이가 너무 명확해지면 거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그냥 딱 정형화되지. 정형화되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하는 건데 그냥 영상 보시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5만이 되면 옛날에 우리가 영상에서 그 얘기를 했었나 봐. 5만이 되는 게 일단은 목표였지. 그 만족할 거라고 그 당시에. 그럼. 일단 저희가요 5만이 되게 되고 싶었어요. 엄청 되고 이거는 싶었지. 나는 사실은 내가 유튜브 하기 전에 장꾸 걔랑 내가 처음 얘기할 때도 그 얘기 했었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당연히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10만이 되기 위해서는 5만이 돼야 되는 게 맞지. 그런데 보면은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5만이 넘으면은 10만을 가더라고. 근데 거기서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지. 많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은 5만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작년에 태국 와가지고 생각보다 저희가 일단 퇴사하기 전에 일본 영상이 되게 잘 됐지. 그게 엄청 잘 돼서 조회수가 70만인가 나왔거든요. 빵 잘 되고 그 다음에 퇴사하고 태국 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영상들이 다 잘 됐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막 진짜 구독자가 쭉쭉쭉쭉 늘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든 생각이 올해 안에 5만이 되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2026년에 목표가 5만이 되는 거였는데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기가 오잖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모습을 좀 더 보여드려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랬었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5만이 돼서 너무 좋지. 좋고 감사하고 그래요 솔직하게. 어. 근데 재밌는 거는요 수익이 막 뭐 확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일단은 조회수 자체가 옛날에 구독자 2만 3만일 때랑 지금이랑 많이 차이가 안 나요. 조금 늘긴 늘었는데. 그리고 저희가 요즘은 영상을 옛날보다는 조금 줄였고 그래서 어쨌든 유튜브 수익 자체는 비슷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태국에서 별일 없을 때 아껴서 살면 딱 되는 그 정도, 둘이서 그 정도를 유튜브로 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그 돈 말고 다른 것도 나가잖아. 우리가 체크를 안 해서 그러지 오늘이 어린이날이고
어버이날이 곧 어버이날이 3일 있다가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태국에 살고 있어도 부모님한테 뭐라도 뭐 이렇게 보내드리고 자식된 그거로서 해야 되고 뭐 아니면 경조사비 같은 것도 나갈 일이 그렇지.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 그냥 뭐 그래서 생각보다 5만이 됐을 때 유튜브 수익이 아직은 그렇게 안정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예전이랑 수익이 거의 비슷하고 조금 올랐는데 조금만 올랐어요. 조금만. 그리고 광고 같은 것도 워낙 들쑥날쑥하니까 그런데 4월달 기준에 그 정도로 조회수 유지하고 광고도 그냥 그 정도로 4월달에 받은 게 조금 있거든요. 그 정도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래도 뭐 그냥 태국 생활 꾸준히 할 정도는 되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만이라는 거가 별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태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죠. 10만 원 향해.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건데요. 만약에 한국에서 유튜브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 알바해도 되잖아, 사실. 그치. 뭐 딴 거 잠깐 해도 되는데 여기는 하면 불법이잖아요. 그리고 뭐 태국에서 시급이 한국 뭐 4분의 1, 5분의 1인데 뭐 여기서 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한테 5만의 의미는 안 망하고 유튜브를 계속 할 수 있는 정도. 그치. 감사한 숫자입니다, 되게. 그리고 전주는 가고 싶어요. 그리고 원래 저희가 한국, 태국 왔다 갔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올해부터 어느 정도. 근데 돈 없어서 못 가고요. 그 왜 한국에서도 어느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치.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하고. 그런데 아직은 저희가 그거 할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유가 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하겠는데 태국에 있는 월세를 내면서 거기 한국에서 그렇게 오래 있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근데 나중에 한국에 체류할 때 기회가 된다면 하고 싶기는 합니다. 맞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한국에서 한 달 살아본다고 하면은 속초 아니면 전주. 나는 저희가 둘 다 제주도를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렇게 막 예쁜 자연 이런 걸 그렇게 되게 선호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죠? 티니까. 저는 약간 도시가 있으면서 그런 걸 좀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싶다. 맞아.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50대 분이 태국에서 1억 가지고 안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나이는 상관은 없는데요. 나이는 전혀. 1억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뭐 맘만 먹으면 1년에도 쓸 수 있고 근데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희 둘이 한 달에 태국에서 보험 같은 거 다 합쳐서 300만 원 쓰니까 혼자 사시면은 2,500, 3,000 들겠지. 그치. 월세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한 3년, 4년 체류할 수 있는 건데 그거보다는 저희가 영상 찍을 때도 항상 생활비 말씀드리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한 달에 내가 뭐 300만 원, 400만 원 나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으면 그냥 그거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돈을 모으고 여기서 쓰는 것보다. 그치. 그거는 완전 비추합니다. 비추. 그 파이프라인이 있어야 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연금이 됐든, 뭐가 됐든. 주식 배당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사실은.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강변의 분위기를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자주 가는 곳을 왔는데요. 밖에 테이블 못 앉아요 지금. 해가 쨍쨍 나가지고 지금 다 가리고 있네. 뷰를 보려고 왔는데 여기 그늘을 피할 수가 없어서 이런 상황입니다. 여기 어닝이 망가졌나? 원래는 어닝 해주는데 이번에도 세트로 된 질문입니다. 저희 라이브 할 때마다 질문 많이 주시는 분인데 재밌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술 취해서 생긴 웃긴 에피소드 뭐 있나? 술 취하면 거의 만시 차이가 되어서 에피소드가 생길 겨를이 없습니다. 웃긴 거가 생각보다 없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실수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없어가지고 고생했던 적. 뭐 그런 거. 노상방뇨 이런 건 안 하고요. 고생했던 적이 있네요. 태국 복권 1등 당첨됐어. 그러면 할 일. 1등이 얼마야? 한 3억, 4억 될 것 같은데? 헉, 되게 많구나. 그러면 일단 한국 먼저 갈까요? 부모님께 인사 좀 드리러? 이번 연도에 올까? 현실적으로
인생 역전할 금액까지는 당연히 안 될 것 같고요. 한국 로또가 돼도 요즘은 서울 아파트를 못 사니까 그냥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하든 주식을 뭐를 하든 그냥 뭐 그런 거 할 것 같아요. 예.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메꾸고 5만 유튜버 되기까지 가장 힘들었던 거 방송 고충. 조회수 안 나올 때죠. 아, 그러네. 아 나는 내 머릿속에는 다양한 과거의 날들이 막 스쳐 지나갔는데 힘들게 찍었어도 조회수가 잘 나오면 이제 그걸로 보상이 되고 그걸로 위안이 되고 맞아. 그래 우리 열심히 했지 하는데 정말 재밌는 거는 고생을 많이 한 영상일수록 안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따가 말씀드리긴 할 건데 생활형 유튜버거든요. 저희가 뭐 태국 컨텐츠를 찍기는 하지만 부부고 일상적인 모습을 많이 찍기 때문에 빡세게 뭐를 하면 그 얘기는 즉 주제가 약간 매니아틱하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민 생활, 그냥 일상 이런 게 궁금하신 분들은 안 보시니까 송크란 영상도 안 될 줄 알고 찍었어요. 잘 안 됐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웃긴 게 댓글 보면은 맨날 똑같은 거 찍는다고 막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그치. 근데 생각보다 나름대로 다양하게 찍어도 깊게 들어가면 안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유튜브 채널 중에 정보성이나 깊게 들어가서 잘 되는 거는 거의 없지 사실은. 사실은 그냥 주제 자체는 광범위한 거고 근데 요즘에 뭐 여행 다큐 같은 게 잘 되잖아요. 그지. 근데 그거는 또 부부가 하기에는 저희는 일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컨셉 갖고 찍는 건 또 저희랑 맞지는 않아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5살 방콕킴과 살기, 방콕킴 5명과 살기. 이게 뭐야? 5살 방콕킴님과 살겠습니다. 방콕킴님이 너무 많으면 그 에너지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한 명만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에너지가 충분해. 미치겠네. 여러분 이거 야한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건강하긴 한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5명으로 살다가 내가 폭삭 늙어 죽는다. 나도 죽어. 나도 연두 5명이면 나도 힘들어. 연두 5명이면 맥주값 때문에 파산. 10만 유튜버 돼도 못 버텨. 비싼 겁니다. 셋업으로. 짠. 차이 좀 더 싼데 없대요. 역시 맛있지? 비싸면 맛있어. 이번에는 질문을 남겨주신 건 아닌데 저희가 그냥 평소에 댓글로 많이 받았던 질문이에요. 정말 많이. 100번, 1000번. 왜 맨날 부정적인 썸네일이냐? 왜 매일 너네는 망하냐? 왜 몰락하고 실패하고 마이너스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물리적인 부부 유튜버예요. 그냥 부부가 나오는 유튜버인 거지 생각하시는 그런 뭐 감성이 있고 그런 느낌의 그런 부부 유튜버가 아니거든요. 아니면 아예 막 꽁트 같은 거 하는 부부 유튜버 채널도 많잖아. 시트콤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외국인 국제 커플 부부 유튜버도 되게 많죠. 저희는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국제 커플이면 장모님 댁에 삼성 냉장고 가고 시골에 땅 사서 집 짓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 하면 많이들 봐주시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면 뭐 외국인 아내가 향수병에 걸린다거나 외국인 아내가 한식을 막 잘 먹고 뭐 잘 한다거나 그런데 한국인 부부 유튜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되게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길게 끌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치. 소재 고갈도 많이 되고 왜냐면 같은 한국 사람인데 뭐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한국 애들이 한국 부부가 하는 게 그렇게 많이 안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분들이 다른 여행 채널도 많이 봐주세요. 사실 가장 많이 알고리즘 겹치는 거는 여행 유튜버 분들이랑 많이 겹치는데 저희는 저희끼리 그냥 유사 여행 유튜버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우린 그거지. 물리적인 부부 유튜버 그리고 유사 여행 유튜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저희가 여행을 하기는 하지만 생활형 여행이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1년 동안 여행 한 번은 맞아. 그치. 그러니까 여행 유튜버가 맞기도 한 거야. 근데 그냥 한 달 살기를 하면서 부부가 그냥 어디 살면 좋을까 뭐 이러면서 태국을 알아봐 가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행 유튜버는 클래식한 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막 여행하면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지고 현지인이랑 친해지고 이런 건데
부부는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하기도 어렵고 물론 뭐 하는 분들도 있긴 있겠지. 아니면 뭐 여행하다가 제일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하다가 새로운 이성을 만난다든가 그런 것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요즘 유행하는 여행 다큐 같은 그런 거는 저희 성격도 아니고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부부가 하니까 그것도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저희 컨셉은 이겁니다. 40대 부부가 퇴사를 하고 태국에 사는 이야기, 이게 저희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식당으로 따지면 백반집 같은 거. 저희는 술을 많이 먹으니까 동네 가맥집, 포차 같은 그런 거. 그냥 맥주에다가 새우깡 먹고 라면 부셔 먹고 그런 거 같은 채널이 저희 채널입니다. 태국에서도 그렇게 뭐 화려한 데를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소소하게 일상 보여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은 일상이 제일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태국에 살면 그치. 어떻게 살까?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채널이에요. 근데 그냥 썸네일을 무슨 일상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 보시겠죠? 그리고 되게 유행했던 거 있잖아요. 태국 망했다. 태국 망했다를 많이들 하셔가지고 좀 속상하기는 한데 저희도 물론 하긴 했어요. 근데 썸네일만 그렇고 내용까지 그러지는 진짜 않았거든요. 그렇게는 진짜 절대 안 했는데 어쨌든 저희가 뭐 태국 망했다 이런 거 할 수는 없으니까 태국에서 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망한 걸로 했습니다. 근데 맞잖아. 망한 것까지는 아니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저희 부부가 망하고 저희 부부가 힘들고 그리고 태국 생활 관련해서 장점과 단점 같은 거를 버무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래서 좋아요 이러면 또 아무도 안 보니까 단점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단점도 말씀드리고 장점도 말씀드리고 항상 그렇게 끝납니다. 저희 영상은 대부분. 그리고 클릭률이랑 이런 게 유튜브에서 되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거가 클릭률도 좋고 시청 지속 시간도 좋고 또 돈 얘기 많이 하면 그것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봐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망하고 힘들어하는 썸네일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긍정적이고 지극히 소소하게 일상적인 거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들 덕에 5만 유튜버가 됐고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고민했던 건데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단체? 그런 거에다가 후원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이랑 태국 반반. 저희가 지금 그렇게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지금 봉사단체라고 해야 되나? 한국이랑 태국이랑 다른 나라까지 다 하시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후원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절대 큰 금액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받은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이 올라갈 때쯤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증서가 딱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강국팀 구독자 일동. 저희가 구독자님들께 감사해야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담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가 1분 남았네요. 라이브로 가겠습니다. 뿅. 진짜 죽겠네. 이 집은 엄청 깔끔한 스타일이야. 얘는 얘대로 맛있지. 윤석희 어제 라이브
9시 안 했나? 미치겠네. 새벽 3시에 집에 왔네. 이쪽으로 쭉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어가야 돼요. 네. 지금까지 부평구청역에 위치한 돈가스 마을, 아니 국수 마을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시간 참고해 주시고요.